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로벨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에 보듯이 오늘은 정의, 그러니까 영어로 justice라 그러죠.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면은 아마 후보나 정당들이 쏟아내는 말 중에 정의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참 모호한 개념이죠. 또 정의만큼, 정의라는 단어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정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이 정의, 평등, 공정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대한민국의 정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참을 수 없는 대한민국 정의의 가벼움이다. 그리고 그 맨 밑줄에 보면 네 일이나 제대로 해 라고 했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해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버드 대학의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10만 부 팔렸고 많이 팔린 거죠. 일본에서는 60만 부가 팔렸고 한국에서는 1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은 더 팔렸을 거예요. 원래 제목이 justice입니다. 정의. 그리고 이제 부제가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정의가 뭐다라고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그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데피니션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면이 굉장히 그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전에도 이 책을 내기 전에도 마이클 샌들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 철학자죠. 그 강의도 몇 번 했는데 특히 100만 부나 팔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왔습니다. 그때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서 이렇게 많이 팔려서 놀랍다. 라고 한국 독자를 비꼬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에서는 통틀어서 10만 부가 팔렸는데 일본에서는 60만 부, 한국에서는 100만 부.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정의에 관심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 구성원들, 국민들이 그 자기가 속한 국가가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추구하는 거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의라는 말을 justice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그렇게 떠드는 사람일수록 정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데피니션을 못 내려요. 제가 몇 년 전에 나이든 그 사회생활을 오래 한 나이든 대학원생들하고 강의를 하다가 정의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뭐랄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서 정의를 위해서 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끼리 막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중단시키고 종이를 나눠준 다음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이냐 그걸 써라 그랬더니 조금 아는 사람은 누구는 정의를 뭐라 그랬고 이제 그렇게 썼는데 그냥 그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무슨 약자를 위한 거다, 옳은 일을 하는 거다, 선의를 베푸는 거다, 차별이 없는 거다, 평등을 추구하는 거다. 근데 하나 기억나는 게, 한 학생이 저는 그 정의를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의가 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쓴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걷어서 보고 나서 대학원생 정도 되면 앞으로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그 말 함부로 쓰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헷갈리게 한다라고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무슨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김영삼 대통령의 그 취임사를 보면은 꽤 오래됐지만은 그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정의가 하수, 여기서 하수는 강이죠. 정의가 콸콸콸 쏟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럼 하여튼 정치인들이 정의란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정의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쭉 들어보면은 정의는 좋은데 자기의 이익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의다 해가지고 무슨 뭐 국가가 무슨 정책을 피면은 자기 이익을 침해받으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의에 대한 논란은 학술적으로 이 마이클 샌들보다는 요 밑에 존 롤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존 롤스도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1971년에 Theory of Justice라는 책을 쓰고 우리나라에는 정의론이라고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71년에 써가지고 70년대, 80년대 한 20년 동안 미국 학계 내에서도 그래서 정의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마이클 샌들은 1982년에 존 롤스의 그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을 비판하는 논문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둘 다 굉장히 훌륭한 그 학자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는 1990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선 이미 뭐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그 논쟁이 다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90년대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굉장히 존 롤스의 정의론 가지고 많이들 얘기했죠. 예, 지금은 뭐 또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요거는 좀 참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롤스가 주장한 거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입니다. 요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기회의 균등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불평등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럴 경우에 이 불평등은 앞서 나간 사람 또는 부자들의 세금으로 복지를 통해서 분배해서 기회의 균등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밑에 맨 밑줄에 나와 있지만은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없는 상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책은 단독 자기가 이제 독자적인 저술이 아니라 이게 강의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양 강의인데 그 대형 강의실에서 해요. 아마 1000명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뭐 이 강의를 수천 명이 듣는다라고 뭐 마치 그냥 뭐 엄청난 강의로 그 책을 내면서 출판사에서 선전을 했는데, 롤스 교수의 이 정의론 그 교양 강연은 온라인 수강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몇천 명이 듣는 겁니다. 아무튼 대형 강의실에서 이 강의를 하고, 이 강의는 뭐 매해 이제 반복이 되겠지만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마이클 샌들의 정의론 강의 하면은 시리즈로 쫙 나와 있어서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하버드 대학이면은 등록금이 6만 불이 넘거든요. 야, 6만 불 넘는 학생한테 수천 명 되는 강의를 제공하는 건 또 정의로운 거냐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의론을 처음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라고 말할 적엔 평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엔 동의를 하죠. 평등한 사회,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각자가 평등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합의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K리그의 별 볼 일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축구선수하고 손흥민하고 똑같은 급여, 연봉을 받는 게 평등이다. 뭐 거기에 동의할 사람도 있고, 이건 뭐 골을 많이 넣고 축구를 잘하면 더 받아야 된다. 뭐 그래서 그거는 평등을 해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K리그의 평범한 축구 선수는 한 1억 원 받는데 1년에 몇백억 받는 거는 그건 불평등하다. 이게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정의란 뭐냐? 무슨 뭐 마이클 샌들, 존 롤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해가지고 뭐냐?
라고 했을 적에 오늘의 이제 영상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예를 소개해 드리고, 저는 이 그 분석이랄까, 이 정의, 그 정의에 대한 데피니션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뭐냐? 소크라테스, 아이고, 뭐 또 너무 좀 뭐 또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더니 왜 소크라테스가 나오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안 썼죠. 예. 뭐 성경 그러면 뭐 예수님 말씀, 신약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도 성경을 쓰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말로만 하셨죠. 그걸 이제 제자들이 기억했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만들었는데,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책을 쓰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기억했다가 그걸 책으로 냈죠. 스승이 죽은 후에. 그 국가론은 이제 플라톤이 썼죠. 플라톤이 썼지만은 거기에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그 얘기가, 그 정의에 관한 얘기가 국가론의 1장 4장에 나오는데, 그걸 이제 간략히 말하면은 트라시마코스하고 논쟁을 벌여요. 정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트라시마코스가 그 유명한 강자의 이익이 정의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얘기할 땐 최종 승자의 주장이 정의다. 둘 다 옳다고 싸웠는데 결국 어느 게 받아들여지냐면 최종으로 이긴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죠. 그럼 그게 정의인 거죠. 그래서 승전국이 패전국의 이제 전쟁 주도자들을 잡아다가 전범으로 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정의가 실현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트라시마코스의 이제 얘기예요. 트라시마코스가 그렇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물어보나 하면은 이런 예를 듭니다. 자, 의사는 환자를 고쳐주고 대가를 받는다. 즉, 환자를 고쳐주고 돈을 받는다. 뭐 다 동의하죠. 그러면 의사에게 치료가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 이거를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도 대답을 해요. 당연히 치료가 우선이죠. 돈이 우선이 아니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맞다. 의사는 돈을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소임, 치료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가지고 두 개의 예를 드는데, 제화공은 잘 튼튼하고 발편한 신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목수는 집을 잘 짓는 거. 그렇게 하면 정의가 실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국가 통치자는 어떤 특정 계급이 아니라 전 구성원이 행복해지도록 이끄는 거, 그게 소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적인 그 단서를 듭니다. 특히 그 통치자들은 지혜와 용기와 절제를 가지고 자기 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그게 바로 정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각자 맡은 일을 지혜와 용기와 절제를 가지고 해나가면은 아마 그래가지고 사회가 작동이 되면은 뭐 정의가 어쩌고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굴러가는 거죠. 소크라테스적으로 말하면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예. 학교 뭐 교수든 교사건 자기 가치관이나 역사관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 잘 가르치고 나가서 밥 벌어 먹을 수 있게, 경찰은 도둑놈하고 사기꾼 잡고, 검사는 펀드 사기치는 놈 기소하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 내리고, 국회의원은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면은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 뭐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네 일이나 잘해요.
뭐 사회 전체적으로 정의가 어떻다 떠들지 말고 네 일, 네가 맡은 소임이나 잘해라.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임을 제대로 안 하면서 정의니 공정이니 뭐 평등이니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감추려는 거죠. 저는 뭐 롤스가 어쨌건 샌들이 뭐라 그랬건 전 국가론에 나온 소크라테스의 설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용기와 절제와 지혜를 가지고 특히 공직을 맡은 사람들은 가지고 온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라는 소임을 다하면은 그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유익하셨으면 다른 분들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